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이경원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상세하게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로 간추려보자면 한 세 가지쯤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론 조작, 다음은 공천 개입, 끝으로는 창원 산단입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시간상 옳지 않을 것 같고, 여러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요거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정부 들어와서도 명태균 씨한테 그러면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 기사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무수석들이 첫 번째 수석이나 두 번째 수석이나 이렇게 정무수석이 이렇게 가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책을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서 저게 아마 1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걸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정말 지금까지 5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계약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날았던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개 있었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새롭게 이렇게 대규모 총선을 할 때 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스슨하게 하지만 대개 그거는 정해져 가지고, 당시에도 저는요 그 당선인 시절에 그 2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정말 안가에서 새벽 한 2시까지 그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만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뭐 당에서 어떤 그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좀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좀 이런 점들은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그 내용이라 그게 뭐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은 저 텔레그램 통화를 뭐 녹음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뭐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그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산단, 창원 산단 네. 문제.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한 10몇 개의 국가 산단은요. 제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거는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저걸 이제 산업 정책적인 면과 또 토지에 대한 이런 인허가 뭐 형질 변경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부 진행을 하고 그걸 응하려고 하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뭐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뭐 저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리스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해서 제가 보고 다시 조정을 해서 뭐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쭉 위원들이 이걸 받아서 결정을 하면은 아마 그래도 제가 언론에 난 거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그러면 아마 즉시 언론에 릴리스 하는 거라 그리고 뭐 그거를 누구를 뭐 제가 전화해서 뭐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면 최근 여사님과 관련해서 계속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결국은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 개입이나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교 일정을 포함해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이 요새 뭐 회의 때 막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거를 뭐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과거에 역대 그 대통령 그 부인들한테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 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저도 뭐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떤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사가 아주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삼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보고도 딱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고 이런 직보라고 하는 거 저는 물론 직보 라인도 좀 있긴 해야 됩니다. 기존 조직을 또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의 또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외교 관례상 또 어떤 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허준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그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불리는 이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이미 뭐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 허 기자님이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적 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저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그거는 아예 딱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도 용산에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 자신도 제가 뭐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뭐 이런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히 하고 뭐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지가 막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여사님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검찰의 불기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 제2 요구권을 행사하실지 여쭙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거는 국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조금 약간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거는 법 아무리 나와도 이거는 헌법의 기본 상권 분립의 본질인 그건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합니다. 일반 연방검찰청에 주질 않고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란 컨트라 케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한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이 국회가 이거는 특별검사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안 하고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서 그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상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 그 법이 이제 소멸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임명을 판사가 하느냐. 이거 상권분립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이 될 때에도 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올로비 파업유도 특검이 아마 최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 하면 이거는 뭐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그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거는 불법이다.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추가해서 또 뭘 한다는 거는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특검이 된 전례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이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일사부재리라는 거는 사법 기판력이 있는 거에만 미치지만 우리가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그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이거는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가 제 아내를 디펜드 해줘야죠.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채널의 조용민입니다. 다소 인간적인 면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당정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문제가 올 한 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 분열로까지 번지면서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님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늘 초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뭐 단순한 뭐 이런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뭐 회사 내에서의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교우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좋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만나서 뭐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가면은 그런 문제는 어차피 선공후사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저도 뭐 정치권에 온 지가 이제 2021년에 왔으니까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부딪혀 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에 섭섭한 게 서로 있었어. 그렇지만 또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또 그런 것이 풀려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우리 당 의원들하고도 당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그 저녁 만찬이라든지 소통 자리를 만들어 오다가 국정감사가 되니까 이제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국감도 끝나고 저도 그래서 뭐 순방 다녀오고 뭐 이러면은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당과의 이런 또 좀 편한 소통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영민 기자님 나가셨나? 안녕하십니까. 중앙대일리 김사라입니다.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 관련 좀 더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침 한 8시경쯤에서 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 아시아 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그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딱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그 오물 쓰레기 풍선 뭐 보낸 거 뭐 7,000번이나 지금 보냈다. 뭐 그거 뭐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ICBM과 IRBM 같은 이런 이제 SRBM 이런 것들 막 마구잡이로 지금 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뭐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뭐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뭐 북핵도 당연히 그 투발 수단을 미사일로 쓰는 거기 때문에 ICBM이라든가 이 SRBM 같은 거 다 핵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 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해군 함정 수리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이제 알고 계신지 뭐 꼭 군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뭐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한미일의 기업 협력의 그 좀 구조를 좀 잘 짰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가까운 뭐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해거티 상원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에서 연방 상원의원 7분을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제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거티 상원의원이 주일 대사를 하면서 한미일 기업 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한미일 경제 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이런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하여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이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서로 다 가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이제 선거 결과가 저녁 무렵에 이제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캠프 사람들 뭐 지인들하고 아마 뭐 축하 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수면을 취하고 이제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뭐 길게는 못했습니다. 한 2분 정도 했다고 그러나. 그런데요. 앞으로 뭐 금년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Thank you. Good morning, Mr. President. I'd like to ask about direct weapons to Ukraine. Withholding military aid for Ukraine while North Korean soldiers mass on its borders is drawing criticism as ungrateful, consider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South Korea during its own war. What's your response to that? 예, 대통령,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외국의 이런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대외 정책의 기조,
어떤 그러니까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라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을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런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그 EU에서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월급도 줘서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주로 어떤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물자, 뭐 자금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이거는 뭐 자기네 군복과 그 당당하게 이렇게 북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장해서 들어가는 이제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민감한 우리 안보를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이런 군사 기술의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전쟁에 용병으로 좀 보냈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용병 대규모 군대가 가야 그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작전 체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실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10년간의 월남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게 굉장한 강점이고요. 물론 뭐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뭐 북한이 세다 이런 면이 있지만 역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보병과 정규 작전을 해 나가는 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후방 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실전 경험이 있고 또 PKO라든지 이런 이라크전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는 실제로 전장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한 번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이 경험이 되고 이 특수부대라는 게 어찌됐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제 교전을 하면은 현장 적응을 못해서 좀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보에 이제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 지원해서 이제는 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뭐 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 넣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